네, 오늘 준결승전의 토론 주제는요. 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답니다. 이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부터는 공표가 금지돼 있는데요. 이 찬성 측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 측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토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 팀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네, 여론조사는 국가 구성원들의 견해를 파악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서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 판단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저희 찬성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판단과 같을 수도 혹은 상이할 수도 있는 다른 국가 구성원들의 견해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엔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국정원 여직원 댓글 논란, 이정희 후보 사퇴 등의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판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상시 허용, 유권자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 기조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저희 반대 측도 여론조사가 흥미로운 참고 자료라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표의 상시 허용은 그 장점보다 단점이 현격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공표의 상시 허용으로 인해 그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찬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 직전과 당일에도 매 시간마다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거는 여론조사 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여론조사는 내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방식, 시기, 표본 집단에 따라 변화무쌍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의 금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상시 허용된다면 선거 의제가 상실될 것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표가 상시 허용된다면 단순한 수치만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팀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과 반대로 자유토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발언 시작해 주시죠. 1회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찬성 측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수적인 중요 정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에도 역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개의 질문을 한번 연결 지어봅시다. 이 주제는 지금 이렇게 부정확할 수 있는 결과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시 허용됨에 있습니다. 즉, 선거 직전까지도 그 결과를, 부정확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알고 선거장에 간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문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공표 금지 기간이 있을 때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공표 금지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잘못된 그런 소수의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표 금지 기간이 그런 잘못된 여론조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상시 허용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많은 여론조사가 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소수의 그러한 잘못된 여론조사를 시정할 수 있는 힘을, 자정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국민의 알 권리, 기본권입니다. 왜 이것이 침해되어야 하는지 침해하고자 하는 반대 측에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찬성 측에서 공표 금지 기간이 해제가 된다면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은 제가 아닙니다. 예. 네. 말씀을 드리면요. 상시 공표를 하게 되면요. 잘못된 여론조사가 충분히 다른 올바르게 조사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이 82.1%인 상황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몇몇 여론조사가 잘못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여론조사 결과 역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의 타당성 여부를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찬성 측에서는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이 줄어든다면은 어떤 여론조사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반례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대선 당시에 이제 레이건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 사이에서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부에서 투표가 미리 끝나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에서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부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서부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그 어떤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됐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시 허용을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갑자기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상시 허용을 하든 안 하든 부정확한 여론조사 보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공표 금지 기간에는 이러한 잘못된 소수의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다른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상시 허용을 시켜서 다른 제대로 된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공표 금지 기간은 오히려 그런 잘못된 여론조사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어떻게 해서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입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시 허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거 직전에 왜곡될 수 있고 부정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할 가능성이 도대체 시기적인 그런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을 때 사후 제재를 하려면 먼저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은 다음에 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 사무 처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또 열려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여론조사가 정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직전 이제 6일 동안 공표 금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에 의하면 선거 당일날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었을 때 그거 충분히 시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대 측에서는 마치 여론조사가 단일한 곳에서만 발표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수의 업체에서 모두 자신들의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사 한두 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들 여론조사가 함께 공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유권자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판단하는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 역시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상에서 1, 2, 3위에 있는 후보가 있다라고 할 때 3위 후보를 자신이 제일 지지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1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싫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권자는 1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2위 후보에 투표를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세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그 침해 가능성 여부를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자정 능력을 통해서 시정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대선의 경우를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SBS, 한겨레, 서울신문, 국민일보 모두 다른 지지율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채널 A는 0.6%, 그리고 중앙일보는 11.1% 이렇게 엄청나게 큰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정 가능성이 자정 능력에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알 권리 침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알 권리를 이 정도의 제한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측 주장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아예 금지하지 말자 그것이 아닙니다. 후보에 대해서 자유롭게 국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보장하되 선거 직전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것을 약간은 뒤로 두자 이런 말이 저희의 주장임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고자 하신다면 그 말씀하시는 가치가 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침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공표 금지 기간에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수의 잘못된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시 허용을 해서 대다수의 수많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있다면 이 잘못된 여론조사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결과를 저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주경제가 7월 24일에 보도한 것을 보면요. CBS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가 42.7%, 노회찬 후보가 41.9%의 지지율을 보였다라고 마치 단일화 이후에 조사를 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단일화 전에 조사된 결과였고요. 이 아주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규정 위반이죠. 선거 보도 규정.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보도들은 여론조사 시기를 제대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정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일단 일정 기간 국민 알 권리를 왜 제한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측 또한 알 권리가 중요한 권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을 때 그것이 선거의 직접적인 향방을 결정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선거에서 진 쪽은 생각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거가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졌다고 생각할 거고 그것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항상 정당성 시비를 가릴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즉 선거 결과에 대해 제대로 승복하지 않고 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는 알 권리 이 정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은요. 국내 언론 매체만을 대상으로 할 뿐 외국의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 하루 전, 이틀 전날에 해외 언론에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내일 치러진다. 근데 오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후보가 1위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해버려도 아무 대응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잘못된 여론조사라면 이 파급력 어떻게 되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억울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후보가 억울한 것이지 여론조사 보도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해외 언론을 보고 판단하는 국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네이버 방문자 수만 해도 하루 평균 1,700만 명이고요. 하루 검색 건수만 1억 3천 건입니다. 우리가 뭐 조중동 일면에 기사를 나오는 것과 그리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메인 화면에 등장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파급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면 이것이 돋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국내에선 그 어떤 선거 여론조사 보도도 나올 수 없는 현행 법상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다른 이제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당연히 돋보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SNS 상이나 이런 곳에서 허위 정보 또는 그렇게 유출된 것이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허위 정보가 아니죠. 외국에서 발표한 대상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에는 아까 이미 동의를 하신 바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주장은 저는 약간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 권리 침해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국민이 이런 정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허위 정보나 뭐 이렇게 많은 부정확한 자료들이 해외에서 유출된 것이 나왔을 때 국민이 과연 그것을 판단하지 못할까요? 국내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해외에서 공표만 해도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론 조작은 오히려 정부의 독점으로 인해서 더 발생하는 경우가 큽니다. 실제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서도요,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간부가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자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서 대량 전송해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17대 대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해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근데 아까 해외 여론조사 공표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 해외 여론조사 공표된다는 거 그것은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외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허위 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하지만 정보라는 것은 어떤 권위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매체나 방송 매체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믿는 것과 인터넷 매체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믿는 것 사이에 그 권위나 신뢰도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가 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네이버 약간 해외 정보 같은 게 왔었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믿을 것인가 허위 정보를 믿을 것인가 혹은 잘못된 여론조사가 실린 방송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신문을 믿을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후자가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가치가 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민주주의 선거 결과에 있어서 어떤 승복이나 이런 시스템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 국민의 알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제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거 직전 기간 동안만 공표를 금지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시 허용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언론은 그러면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분명히 일면 기사들은 A 후보가 B 후보 1% 격차로 이기고 있다. 이런 경마식 보도가 많이 출몰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선거 의제의 상실로 이어지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제 일정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정 조금이라도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어떤 가치가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경마식 보도가 그렇게 이제 증가했다는 사례 있으십니까? 그냥 이제 어떤 추측이나 이제 주장이신 건가요? 수치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2009년 홍원식, 황균태, 그다음에 서영당 연구에 의하면은 저희 그 2002년에서 2005년에서 사이에서 그 22일에서 6일로 줄었을 때 같은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보도가 52건에서 82건 늘었다는 수치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상식적인 선에서 네,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의제 상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많은 문제로 거론되는데 이것이 상시 허용된다면 그것이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네, 말씀하신 홍원식 논문 저희도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 밑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도 분명히 읽으셨을 텐데요. 이 그 결과를 공표 금지 기간 단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표 금지 기간 단축의 대상이 아니었던 선거 전 1주차에서도 경마식 보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논문에서는 그 원인으로 2007년에는 1, 2위 지지율이 20%가량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지율 우위를 보여주는 보도로 흘러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부작용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공표 금지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을 제한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5월 730 재보선에서 기동민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공표 금지 기간에 해당했죠. 과연 이 기간에 유권자들은 이 단일화에 대한 판세 정보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 저희도 네, 밑에 부분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22일에서 6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6일에서 아예 0일, 즉 선거 투표 마감 시각까지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적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찬성 측의 어떤 전반적인 논거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찬성 측은 일단 첫 번째로 여론조사가 자정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가 시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질문한 거에 답을 못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자정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엔 8개 여론조사 회사만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론조사 문항을 국가에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하고 그다음에 1995년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그것도 전날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론조사 자체가 물론 이것을 객관성과 신뢰성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오류 결과 항상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잠시 시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남은 시간은 지금 38초고요. 반대 측은 42초 남았으니까 시간 안배 잘하셔서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바팀 발언 진행해 주시죠. 네, 저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지 못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시정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서 보고 판단하는 데 일정 수준 쓰일 수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시기적으로 상시 허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기본권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반대 측에 이 기본권을 지금 침해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가치가 우위에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는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이 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기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의 독점이 발생해서 더 큰 여론 조작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여론조사가 충분히 다른 올바르게 조사된 수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일단 알 권리가 기본권 침해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공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적인 혼란성, 그리고 이런 부정확한 결과에 의해서 선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6일 사이에 어떤 이슈 같은 게 터졌을 때에 대해서 말씀 여쭈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여론몰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원 사건 분명히 여론몰이입니다. 상시 허용된다면 그런 정치적인 여론몰이 더 많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팀 각 8분 동안에 아주 열띤 자유토론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맺은 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맺은 말 시작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네, 반대 측 맺은 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토론 서두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정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을 지어보면 이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정확성에 논란이 있는 여론조사를 상시 허용 그 범위까지가 확대되어야 하는지 저는 시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듭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 밝히겠습니다. 또한 선거를 그 직전까지 단순한 수치 노름에 전락시키고 경마식 보도를 부추긴다는 점, 즉 유권자와 후보자, 국가 모두 그런 중요한 정치라는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분명히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재반박 듣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어둠 속에서 투표하는 것 알고 싶은 욕구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의 결과를 미치게 되고 또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등의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맺은 말 부탁드립니다. 네, 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줄곧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공표 금지 기간이 있다면 그런 잘못들 자연스레 시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는 오히려 상시 허용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나와서 그런 잘못된 소수의 여론조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표 금지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소수의 잘못된 여론조사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꼴이라는 것이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여론조사는 정당, 언론사, 후보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왜 주권 행사자의 당사자인 국민이 몰라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소수의 집단만이 비밀리에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권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고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한 명의 유권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찬성 측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상시 허용에 반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공표 금지 기간의 부작용, 이제 판단 기준을 제한한다는 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단께서는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